안녕하세요. 자, 또 앞 시간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제 조금 쇼크를 받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고 뭐 불교사에서나 아니면은 뭐 수양의 뭐 각자들까지도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깨달음의 자리에 관해서는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계공의 어떤 그 경지까지 경험하신 분들은 뭐 서양의 각자라고 다를 바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살짝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 서양의 각자들의 깨달음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면서 법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그 서양의 각자가 깨달은 그 경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어떤 분상에서 그걸 갖다가 자기 어떤 깜냥과 자기의 아르마리로 이렇게 분별식을 가지고 막 재단하면서 전혀 그 자리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생각이 나서 제가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서양의 어떤 그 각자가 깨달은 경지가 뭐 온 계공,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청정법신까지 투득한 그런 경지라고 하면요, 그걸 이제 인용을 하면서 자신은 이제 해오점수였던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갖다가 해석하면서 자신의 경지 경계와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서 뭐 자신의 경계가 곧 그런 어떤 서양의 각자의 깨달음과 같은 경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전혀 아는 안목으로 보면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뭐 갖다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비유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둥그런 구멍을 갖다가 뭐 세모난 조각 가지고 마치 이렇게 끼워 맞추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는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앞 시간에 이어가지고 제가 양자 중첩, 양자 얽힘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이제 그걸 갖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좀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양자 얽힘과 양자 중첩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렇게 스카세존의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양자역학의 이중슬릿 실험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실험실을 완전히 해체하고 난 다음에 전체로서의 절대 진공의 어떤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 절대 진공의 어떤 그런 존재로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 뭐 우주를 아우르는 그 전체 자리와 완벽하게 해체돼서 완벽하게 얽혀가지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그것을 갖다가 직접 경험하고 또렷이 목도하는 것, 이게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고 돈수에서 이야기하는 견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런 또렷이 목도하고 있는 이 존재가 새벽별을 딱 보는 순간에 상호 관측이 딱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다, 관측이 일어나면서 다시 공의 파동의 그 어, 존재에서 자리에서 입자와 세계의 존재로 딱 돌아오면서 일체의 색으로 펼쳐지는 어, 세상을 갖다가 다시 한번 딱 확인 목도하는 그것이 이제 확철되어 경지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의 경지로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대륙별을 딱 본 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측이다. 관측. 관측으로 인해서 다시 완전 절대 진공의 파동의 그 어떤 존재에서 입자와 세계 존재로 다시 놔뒀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달리 이야기하면은 우리 현상 세계에서 하나의 연기 현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은 뭐냐 하면은 파동의 어떤 그 성질은 정말로 청정무구 순수 그 자체. 여기는 뭐 일체 분별 뭐 없고 뭐라고 이름도 못 붙이고 뭐 아무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자리, 개구적착, 입만 열면은 그르치는 그 자리, 완벽한 청정무구의 이 자리인데 이 어떤 요소들이 색으로 나툰 거지. 관측, 즉 연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청정자성이 이제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색으로 온으로 나툰 거라고. 그러면은 이 청정자성의 이 성질이 온에도 그대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지, 공유. 때 묻은 온은 이미 사라지고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양자 역학적 관점에서는 양자 중첩이란 말이야.
서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예 참성품인 본래 파동의 그 성질, 그게 그 백그라운드에 있다면 온에는 그와 똑같은 성질의 것이 체화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경계와 연기를 딱 이루게 되면은 이게 동시에 작용한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은 청정자성이 온을 이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깨닫기 전에는 뭐다? 내8식이 딱 맞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온이 깨춤을 추는 거예요. 온이. 근데 온이 깨춤을 추지 않을 때는 어디에 반연한다? 청정자성에 반연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 그거는 청정자성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깊이 들어봤자 제8식 아래아식에서 반연돼 나가.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린다든지, 그러니까 전혀 온의 어떤 그 작용이 필요 없는 것, 뭐 물체가 지나가면 쑥 눈이 간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산을 딱 보면은 산이란 생각이 들기 전에 형체만 먼저 쑥 들어온다든지, 전오식 단계. 이 단계를 이야기할 뿐이라는 거지. 그걸 갖다가 뭐 평상심이라 해가지고 그게 도다 그러니까 그게 꼭 뭐 청정자성하고 똑같은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 그거는 공부해보고 그 자리를 경험해보면은, 청정자성의 자리를 경험해보면은 그게 두툼 벽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8 아리아식이 소구된 깨달음의 그 경지에서는 청정자성과,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이 청정 오온이 다이렉트로 소통을 하면서 살림살이를 펼쳐가 양자 중첩이고 양자 얽힘이지, 이게.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아리아식이 중간에 있으면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온이 날구지 하다가 온이 날구지 안 해도 되는, 필요 없는 전오식 작용이라든지 그냥 뭐 무심히 보고 듣는다든지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라든지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이게 마치 무슨 청정자성 깨달은 그 경지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전부 다 입을 대고 있는데, 그건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 다들 하는 이야기고, 정확하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청정무구한 공으로서의 파동으로서의 자신의 성품을 갖다가 분명히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그게 체험이지, 이게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관측을 통해서 딱 드러났을 때는 이게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는 중첩적으로 존재하고 얽혀가지고 연기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무념이고 억무소지 생기심이고 육조 단계에서 말하는 내외 명철이란 말이야. 안과 밖이 분명하게 통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을 때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이라는 것이 우리 어떤 이 깨달음의 어떤 그 경지와 살림살이를 펼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걸 이해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거시적이라 그러죠. 거시적. 근데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고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말이에요. 미시적인 관점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 챗 GPT하고 이래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한 이야기, 앞에 영상 있죠, 그죠? 그 이야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청정자성 깨달은 자리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그랬습니까? 완벽하게 해체됐죠. 온 계공, 온 자체가. 우리 색수상 행식이 완전하게 해체가 됐어. 근데 이게 다시 완벽하게 얽혀 있다는, 진공자리와 공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색수상 행식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형질들, 그것이 허와 무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 공의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 가장 특징적인 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식작용인, 또렷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놈이 진공묘유로서 딱 존재하고, 이놈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뭐다? 알아차리고 연기작용을 펼친다, 이 말이에요. 그 석가스님께서 새벽별을 본 놈도 바로 이 알아차린 이놈이고, 그런데 이제 청정법신의 자리에서 봤을 때 이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은 어떤 성질과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완벽하게 해체돼 가지고 서로 얽혀 있어. 얽혀 있는데 각자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뭐 그림으로 그리듯이 그렇게 뚜렷하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존재하고 있어. 그 일체 성분들이, 형질들이. 그런데 이 형질들이 뭐다? 본래 하나에서 완전하게 공으로 돌아간, 공으로 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죠. 같은 성질.
같은 성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의상대사의 법성계에서 보면은 한 티끌 안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완벽하게 해체된 이 온덩이가 이게 단지 색뿐만 아니라 수상 행식, 감정, 무슨 뭐 인지작용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해체됐는데 그 해체된 어떤 각각의 주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법성계에서 이야기하는 우주에 있는 하나의 티끌이라고 생각해 보죠. 티끌. 그 티끌에 우주 전체가 들어있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온 전체가 완벽하게 해체가 됐는데 해체된 그 하나하나의 티끌과 같은 알갱이들 안에 뭐가 들어있다? 온 전체의 모든 형질과 모든 성질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전부 뭐다? 중첩이 돼 있지, 중첩이. 이게 중첩이라. 미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바로 양자 중첩이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반응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제가 영상에서 뭐라 했습니까? 장스방이 술 마시니까 이스방이 취한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챗GPT도 뒤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아닌데 했다가 뒤에 가고 그럴 수도 있겠어. 양자 중첩을 이야기하는 어떤 메타포적인 그 표현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챗GPT조차도 그 기계조차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장스방이 술을 마셔. 근데 이스방이 취해. 근데 보면은 이놈들 같은 놈이라. 장스방이나 이스방이나 같은 놈이라. 왜? 똑같은 형질을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해체와 완벽한 얽힘. 이 달리 이야기하면은 완전한 얽힘, 공유라고 할 수 있겠죠. 공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녀석이 뭐라고 하면은 똑같이 이 녀석이 반응을 하는 거지. 이게 이제 그냥 정적으로 봤을 때는 양자 중첩이고 동적으로 이 녀석이 술을 마시는데 장수방이 이수방이란 이 녀석이 술이 차더라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작용을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얽힘이라 얽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청정법신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선사들의 오도송이나 개송들, 응구들을 보면은 다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을 갖다가 노래하고 있다니까.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죠? 깨달은 선사들의 개송에서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은 무수히라기보다는 아주 많은 수의 어떤 응구들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또 하나가 이제 그 챗GPT한테 제가 또 하나 물은 게 그거 않습니까? 남쪽을 향해서서 북극성을 바라본다 했을 때, 그러니까 챗GPT가 엉뚱한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마음은 남쪽에 있어도 목표는 북쪽에 있다. 지금 내가 시련을 겪고 있어도 기어코 저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고야 말리라고 하는 불굴의 의지, 어떤 영웅주의 이런 거를 갖다가 표현하는 거라고 뭐 챗GPT가 제법 막 엄청 잘난 체 했지만 사실은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를 자기 혼자 소설 쓴 거라 그랬죠. 그것도 뭐다. 이 완벽한 이 자리는 선문정리에서 이제 승조 스님께서 그 성묘경계를 이야기할 때 성묘경계는 이제 제8 아리아식이 남아있는 경계죠. 할 때 일념불생 전후재단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전후재단이 전후재단. 전후재단이 뭐냐면은 앞뒤가 완전히 끊겼다. 앞뒤는 뭐다? 공간이죠, 공간. 앞뒤라는 것 자체가 공간적 개념이잖아. 그런데 이제 고전역학, 아인슈타인, 그 고전역학에서 보면은 뭐다? 공간은 시간과 함께하는 개념이지.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시간도 함께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 자체가 없어. 깨달은 이 자리에서. 깨달은 이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양자 중첩이나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특히 양자 얽힘의 현상은 그 어떤 공의 자리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지구하고 안드로메다하고 이렇게 어쨌든 그 보면 뭐 좀 복잡하게 뭐 스핀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는데 스핀도 그것도 아마 운동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운동 에너지를 뭐 0으로 두고 양쪽을 이렇게 이제 다르면은 한쪽은 뭐 플러스 1이고 한쪽은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중첩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하나는 지구에 있고 하나는 안드로메다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구에 있다 안드로메다에 있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구다 안드로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엄청나게 먼 거리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구에서 양자의 어떤 한 요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빛을 반짝했다면 동시에 반짝한다는 이야기 여기서. 그럼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걸 이제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는 이걸 귀신 노름이라고까지 했으니까 아인슈타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 아인슈타인 그 역학에서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진짜 빛의 속도로 가도 몇만 년을 가야 되는 그런 어떤 거리인데도 동시에 서로 반응을 하니까 이것도 서구의 이 합리주의, 우리 불가적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은 분별식, 그 관점에서 여기서 신호를 주면은 이 반대쪽에서 이 신호를 갖다가 캐치해 가지고 반응을 일으킨다는, 이걸 인과관계, 전후가 없다 그랬잖아. 전후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벽한 공의 자리, 절대 진공의 자리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면, 시간이 빛보다 빠르고 느리고 그런 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당연히 양자 역학을 갖다가 양자 얽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빛보다 빠른 그게 물질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절대로 이거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귀신 노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양자 역학에서도 이 얽힘에 대해 가지고는 뭔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해. 근데 불교의 깨달음, 그 관점에서 보면 성묘경계를 딱 정의하고 있는 그 정의 개념과 실제로 실참 실수해 가지고 그 경계를 갖다가 딱 한번 경험해 본 입장에서는 양자 얽힘이 이해가 된다고. 왜? 공간이 무너지고 시간이 무너져 가지고 그거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딱 맞아. 양자 얽힘이 그 먼 거리에서도 동시에 이게 딱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거리라는 거는 상대적이 상대적. 그러니까 여기서 안드로메다까지 거리가 제 아무리 멀다 해도 그보다 몇 천억 배 먼 거리에 비하면은 너무나 짧은 거지.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그 깨달음의 그 자리에서는 시공 자체가 무너지고 없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중첩이라 해가지고 여기 있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놈이 한 놈일 수 있다라는 얘기지. 붙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 군데 산재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지, 같이 붙어 있는지, 본래는 한 놈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관측하는 순간에 이놈의 위치, 이놈의 운동량, 에너지를 갖다가 어쨌든 그것도 정확하게 집어내는 게 아니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관측하는 순간에 교란이 일어나면서 어쨌든 흔들리게 돼 있으니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이젠베르그의 그 불확정성 원리가 맞다 이거지. 그게 이제 앞에 내용하고 쭉 연결돼 가면은 그렇게 모든 것들이 상호 관측을 통해서 어쨌든 흔들리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 부단히. 그런 것들이 얽혀가지고 전부 다 변하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어떤 결정론적, 그리고 고정관념, 이분법적인 이런 어떤 전통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서양의 어떤 인문 사회학이든 아니면은 자연과학이든 그 어떤 연구의 어떤 행태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는 동양적 사고방식하고도 굉장히 잘 맞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 원흉해서 항상 변화한다라는 게, 이게 동양사상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다 무극, 태극, 전혀 형체가 없는 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관하고 만들어낸다. 이걸 갖다가 서양과학자들이 이걸 이해한다라는 게 쉽지 않지. 그러니까 파이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천만에. 동양의 각자들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다분히 제대로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다. 수두룩할 거다.
청정급신의 그 자리를 정말로 완벽하게 딱 요달하고 확실되어 경지에 이런 그런 각자라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양자역학의 원리는 제대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원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도 지금 이야기를 또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그러니까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 장서방이 술을 마시니까 이서방이 취한다. 남쪽을 향해 서서 북극성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화두공안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시적인 좁은 의미에 청정자성 깨달은 그 어떤 경지에서의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보다 거시적인 것입니다. 확철대오의 경지에서 무념과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도리를 드러내면서 스가세존의 그 일대사와 행장, 스님의 그 일대사와 행장을 갖다가 쭉 펼칠 수 있는 확철대오의 그 경지에서 뭐다?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청정자성의 그 근본적인 요소와 그것을 완벽하게 요달하고 난 뒤에 그것이 나의 본래 면목이다라는 것을, 본지풍광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난 뒤에 드러난 나의 온 사이에서의 양자 중첩, 양자 얽힘을 통해서 무념과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살림살이를 펼쳐가는 것. 이게 거시적 차원에서의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의 도리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번 시간은 뭐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 두 어떤 관점에서의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이 불교의 어떤 깨달음과 그리고 확철대오, 그리고 무념,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리고 스가세존의 일대사와 행장 등등의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